자, 나리스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열국지 4권입니다. 4권. 자, 열국지는 어찌되었건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쓰여진 역사 소설이 될 건데, 재밌죠? 춘추전국 시대 역사가 이제 아무래도 전쟁사가 되다 보니까 전쟁사는 아무래도 좀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열국지 4권, 그리고 이제 이 열국지 일단은 뭐 4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제가 발췌한 부분은 이제 3년을 울지 않는 대붕이라는 건데, 요거 한번 발췌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진과 진나라가 서로 그 한자가 다르고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 진나라가 있죠. 진나라와 진나라가 끝없는 소모전을 벌이고 있을 때 중원의 각 제후국들은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주나라는 주양왕이 죽고 주경왕이 즉위했다. 그러나 재위한 지 6년 만에 죽고 그러나 재위한 지 6년 만에 죽고 주강왕이 즉위했다. 주강왕이 죽던 해에 남만의 초나라는 아버지를 시해한 초목왕이 죽고 세자여가 뒤를 이었는데, 이 사람이 중원의 세 번째 패자가 되는 초장왕이다. 초장왕은 군위에 오른 뒤에 정사를 돌보지 않고 오로지 사냥과 주색에 빠져 지냈다. 초장왕은 3년 동안 신하들과 단 한 번도 정사를 논의하지 않았고 조당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밤낮 없이 사냥을 다니거나 미인들을 데리고 놀았다. 초나라 조정은 어지러워지고 뜻있는 대신들은 혀를 찼다. 몇몇 대신들이 조회에 얼굴을 한번 내밀지 않는 임금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직간을 했으나 초장왕은 듣지 않았다. 왕께서 정사를 돌보지 않으니 장차 초나라가 어찌 될지 알 수 없구려. 왕께서 조당에 나와서 정사를 보도록 상주문을 올립시다. 이런 일은 고금이 없었소. 대신들은 초장왕에게 조당에 나올 것을 청하는 상주문을 날마다 올렸다. 초장왕은 대신들의 끝없는 직간에 진저리를 쳤다. 초장왕은 지금 이 글 쓴 이가 직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직간이라면 직접 이르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직구를 던진다는 얘기인데 말로써. 초장왕은 대신들의 직간이 잇따르자 일일이 대답하기 귀찮아서 글을 써서 조문에 내붙였다. 앞으로 과인에게 상주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한다. 옛날 왕들은 뭐 조금 짜증나면은 사람 이제 사형에 처하고 좀 그런 감이 좀 있죠. 초나라의 대신들은 어이가 없었다. 실제로 몇몇 대신들이 직간을 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때부터 초장왕에게 직간하는 대신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어느 시대나 죽음을 각오하고 직간을 하는 대신들은 흔치 않은 법이었다. 초장왕은 대신들의 직간이 사라지자 더욱 방탕했다. 이에 대부 신무회가 대궐에 들어가 초장왕 앞에 이르렀다. 초장왕은 정희와 채희를 번갈아 무릎에 앉히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상상만 해도 왕이 이제 어디 술집 가서 노는 것처럼 이렇게 노는 거는 상상만 해도 좀 한심스러운 모습인데요. 대부는 어찌하여 내전에 들어왔느뇨? 조문에 걸린 글귀를 보지 못했는가? 초장왕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신무회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직간을 하러 온 것은 아닐 테고 허면 술을 마시러 왔는가? 신은 술을 마시거나 직간을 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신은 시중에서 우연히 들은 말이 있어서 그 말을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서 해보아라. 오색 영롱한 새 한 마리가 초나라의 언덕에 높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는 3년이 지나도 날지 않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왕께서는 이 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무회의 말에 초장왕은 얼굴이 변했다. 그 새의 이름은 대붕이다. 3년은 날지 않았으나 한번 날개를 펴서 날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를 것이고, 3년을 울지 않았으나 한번 울음을 토하면 반드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대부는 돌아가서 때를 기다리라. 초장왕은 신무회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초장왕은 이후에 주색을 딱 끊고 정사에 몰두하여 초나라는 마침내 중원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뭐 한자 시간에 한자 공부할 때에도 학교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었을 법한 그런 이야기이고 좀 익숙한 이야기죠. 지금 이 이야기는 그거죠. 일단은 직간을 자꾸 했는데 먹히지 않고 그렇게 했었을 때 이건 이제 약간 대붕은 좀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우화? 약간 이솝우화처럼
그렇게 이제 어쨌든 대부분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그런 어떤 동물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애둘러서 했던 말이 오히려 이 굳어있던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오히려 때로는 이제 직관 말고 그렇게 이제 애둘러서 표현을 하는 이런 우화라든가 비유법을 통해서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의외로 또 이렇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사례가 되는데, 일단 이런 말이 이제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장왕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는 이른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뭐랄까 그냥 이 잡스러운 좀 그런 이제 약간 쓰레기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 사실은 머리가 좀 돌아가는 총명한 인물이 이제 이 좀 좀 방탕하게 생활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초정왕도 기본 그릇이나 이런 게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잘 먹혀서 이 정사를 돌보는 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어쨌든 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직관이 통하지 않을 때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이 우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호의 직필이 천추에 남다 라는 부분인데요. 여기까지인가?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조수는 진영공을 고고게 장사 지낸 뒤 사관 동호를 불러 대사기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대사기는 국가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는 주간을 말한다. 동호가 대사기가 적힌 주간을 조순에게 공순히 바쳤다. 재상 조순이 7월 을축일 임금 이고를 죽이다. 조순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대사기에는 조순이 징영공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 사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어. 우리 선군이 시해당할 때 나는 강성에서 200리나 떨어진 곳에 있었어. 내가 어찌 시군을 알게나 했겠어? 이는 터무니없는 오해여. 조순이 화를 벌컥 내며 말했다. 당신은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신했지만 나라를 벗어나지 않았고 도읍에 돌아와서도 시군한 자를 문책하지 않았소. 이 일이 비록 당신이 꾸민 일이 아니라고 해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 역사의 준열한 심판을 모면할 수는 없어. 동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기록을 수정할 수는 없겠어? 옳은 것을 옳다고 그릇된 것은 그릇되다고 해야 고필이 되지 않는 것이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역사를 기록하지 않으면 어찌 후대에 바른 역사가 남겠소. 그대의 목을 벤다고 해도 글자를 고칠 수 없겠소? 없소이다. 당장 이 기록을 바로 잡으라. 어찌하여 나에게 시군한 누명을 씌우는가? 기록을 수정하지 않으면 그대의 목을 베겠노라. 조수는 칼을 뽑아들고 동호를 위협했다. 그대가 내 머리를 자를 수는 있겠으나 나는 죽어도 기록을 수정할 수 없소이다. 동호의 기계는 대쪽처럼 서슬이 벌했다. 나는 국경 밖으로 피신하지 않아서 시군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구나. 내 나라를 떠나는 것이 슬퍼서 머뭇거리다가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었다. 조수는 깊이 탄식하면서 칼을 접었다. 동호를 죽이지도 않고 기록을 수정하지도 않았다. 사신이 조순을 평가하여 어진 재상이어서 악명을 얻게 되었으나 참았다고 했고, 사신은 역사와 신하신자가 적혀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제 뭐 후세에 그렇게 예의가 되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신이 조순을 평하기를 어진 재상이어서 악명을 얻게 되었으나 참았다고 했고, 동호를 평하기를 어진 사관이어서 사실을 은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때부터 죽음을 무릅쓰고 역사를 바르게 기록하는 것을 동호의 직필이라고 불렀다. 대략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조순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왕이 어찌되었건 시해를 당했고, 그래서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조순이 이제 다시 이제 이 크게 이제 이 쓰임을 받게 되어서 새로운 임금한테 그래서 재상이 다시 된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전의 왕은 조순을 중용하지 않았는데 이전의 왕이 이제 죽고, 그러고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조순을 다시 불러다가 중용한 그러한 상황인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인지 동호는 여기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역사를 기록하는 동호라는 인물은
조순이 이 저기 7월 을축일에 임금 이고를 죽이다. 그러니까 이정왕을 죽인 걸로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순이 따진 겁니다. 이 동호한테. 그러니까 동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제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신했지만 나라를 벗어나지도 않았고 도읍에 돌아와서도 시군한 자를 문책하지 않았소. 이 일이 비록 당신이 꾸민 일이 아니라고 해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 역사의 준연한 심판을 모면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조수는 이전 임금일 때도 재상 자리에 있었는데 어떠한 사정 때문에 아마 이제 도망을 가거나 피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재상 자리에서 쫓겨났겠죠. 그러고 이제 피신해 있었는데 그 이전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이제 등극하고 나서 조순을 다시 재상의 자리로 올려놓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동호는 왜 조순이 이전 왕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느냐? 지금 동호의 직필은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보면은 동호가 역사적 해석을 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로 놓고 보면은 이전 임금인 이고를 조순이 죽인 게 아니죠. 조순은 도망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동호는 이제 조순이 죽였다라고 기록을 했고, 조순은 이걸 동호한테 따졌는데, 조순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논리로, 너는 그 왕 시해에 지금 세상이면서도 왕의 시해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하니 결국 한 패거리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죽인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근데 이게 이제 동호의 직필이라고 해서 어떠한 압력이 들어와도 역사의 기록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해서 칭찬하는 포인트가 될 텐데, 사실 조순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되었건 조순이 직접 죽인 게 아니라면은 동호가 죽였다라고 기록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일단 기록을 된 부분을 직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부분은 이제 좀 보는 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근데 포인트는 이게 이겁니다. 사실 이 춘추전국 시대에 이런 나라들이 지금이야 뭐 국가가 워낙 다 이렇게 견고하게 좀 이렇게 뿌리 깊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춘추전국 시대는 나라가 쉽게 생겼다가 망했다가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하게 있던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임금이 다스리고 있지만 임금이 시해당하기에도 참 쉬운데, 이 조순이라는 인물이 이전 임금에 의해서 뭔가가 이제 좀 쫓겨난 상황이 되었겠죠. 근데 다른 나라로 망명가지 않고 그 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 여전히 그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직접 조순이 그 임금을 죽인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임금을 죽인 이후에 조순을 쉽게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지근거리에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다른 사람이 이제 지금 뭐 방탕한 현재의 임금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임금을 세우면서, 근데 새로운 임금은 대체적으로 처음 이제 임금 자리에 오르니까 뭘 모르겠죠. 그때 이제 조순이라는 인물을 다시 불러와서 이 나라의 이 사직을 지킨다, 이런 맥락이 될 텐데, 그러면 조순을 다른 나라로 망명하지 않고 그 나라에 그냥 있음으로써 나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 누군가가 일 벌이면은 나를 다시 찾아줘,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암묵적 메시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동호가 임금 죽인 것은, 실제로 죽인 것은 조순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제 역사를 좀 기록한 케이스로 일단은 판단된다. 근데 이제 어찌되었건 직필이라는 관점은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 진짜 조순이 죽인 게 아닌데 조순이 죽였다고 했으면은 그거는 원래 거짓을 기록한 거죠. 일단은 뭐 A라는 사람이 죽였는데 B가 죽였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걸 그럼 직필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어떠한 의문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반대로 A라는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기에는 B라는 사람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이 왕을 시해하고 뭐 새로운 왕을 세운다라고 해도, 새 왕이 어리버리해도 유능한 조순이라는 인물이 여전히 어디에 있으니 걔 데리고 와서 하면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리고 조순도 내심 그걸 바라고 그렇게 너무 멀리 떠난 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사실상으로는 이제 암묵적으로는 이제 왕을 시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조순이 죽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고, 조순의 협박이 들어가더라도 그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동호의 직필이라고 한다면 직필일 수는 있는데,
논란의 여지는 있겠죠. 어찌되었건 뭐 그 열국지는 여러 가지 전쟁사라든가 나라의 흥망성쇠 속에서 있었던 인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책이어서 어쨌든 현재 제가 4권까지 읽었고요. 나중에 또 5권, 6권 이렇게 읽게 되면은 계속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